더불어민주당에서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민주당 당원들의 탈당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벌써 1만 명을 넘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후폭풍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궁금한 소식이 추미애 당선인의 마음입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18일 새벽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5월 18일입니다. 새벽차를 타고 광주 가는 길입니다. 기꺼이 민주주의의 수호신이 되신 영령들께 언제나 빚진 마음입니다. 이름도 내세우지 않은 그날의 시민으로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다시 배웁니다. 다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긴 여정에서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5월 18일이 희생정신을 떠올리며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님들, 민주당을 떠나지 마시고 함께 힘 모아 주십시오. 스픽스 역전의 용사에서 패널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했을까요?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적어도 그 지지층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많은 거죠. 근데 미디어토마토에서 여론조사 했을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이 한정됩니다만 추미애 당선인이 70% 정도였었고 나머지는 이제 4% 이하대였어요.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층은 어떤 형태로든 22대 국회의장과 관련해서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네. 왜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그것과 다른 생각을 했을까에 대해서 납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납득이 못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민주당에 있는 당선인들 또는 이번에 선택을 받게 된 우원식 이 두 라인 자체가 당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자는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어떤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 스스로가 지금 반잔밖에 안 채워졌다는 생각으로 당원들을 대하시지 않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가는 길 자체가 좀 험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50점 정도.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예, 몇 점으로 생각하십니까? 낯설네 이거. 저는 51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당원들이 엄청나게 강력히 지지하고 실질적으로 당원들이 원했던 거는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함부로 하는 그것들을 혼내주는 모습을 사실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국회의원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표를 주는 거니까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를 분명히 했을 터인데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소신껏 본인이 생각하는 친한 의원에게 우원식 의원 5선의 의원에게 이제 이 표를 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당원들의 의견을 바람을 이렇게 이제 거슬렀다는 측면에서는 50점인데 그럼 나머지 1점이 뭐냐? 사실 이제 우원식 의원이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원식 의원이 그동안에 상당히 잘했거든요. 원내대표 할 때도. 그리고 되게 부드럽게 했어요. 근데 이제 안 좋았던 기억은 뭐냐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막 드루킹 특검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들어눕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할 때 좀 약간 쩔쩔매면서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사실 저는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었고 그래서 결국 드루킹 특검 이제 하게 되고 김경수 도지사 날라가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분이 너무 마음이 조금 약하시구나. 좀 소신이 좀 사람들하고 이제 두루두루 잘 지내는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분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5선이기도 하고 이번에 본인이 내세운 그런 공약 같은 걸까 결국 다른 분들하고 또 다르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1점의 희망을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집어넣어서 앞으로 더 잘하시라.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국회의장으로서 제대로 할 일을 좀 해달라. 저는 김진표 의장하고 지난번에 그 의장하고가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들보다는 훨씬 낫게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1점을 더 드렸었습니다. 자, 뭐 우리가 점수 드린다고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쉴드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그 이번 국회의장 선출되신 분 자체에 대해서 난 두 분 다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문제 핵심으로 적합도와 관련해서 당원들의 판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을 하시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히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제 네.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간극을 갖다 빨리 해소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 좋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임세현 수박님 어느덧 그렇게 돼버렸는데. 네. 우리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동안 이제 그만큼 박병석, 김진표 의장 체계에 질렸다는 것에 그렇죠. 대한 어떻게 보면 방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에 답답했고
왜 저렇게 윤석열에 쩔쩔매냐라는 게 답답하면 표시를 한 건데 그러면 과연 이 우원식 의원이 제2의 시즌2 김진표가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면이 어떻게 보면은 전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추미애 대표가 의장이 되면 완전 반대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확신은 다 있겠죠. 그랬죠. 예.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과연 우원식 의원은 그렇게 할 수 있나? 여기에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뭐 우원식 지금 의원이죠.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명성이 티가 안 났습니다. 조금 약간 온건하게 아래에서부터 이제 활동을 했던 분이라 네. 추미애 대표처럼 막 나가서 메시지가 강하고 뭐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어서 그럼 시즌2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의 포인트 때문에 당원 지지자분들께서 그게 더 화가 난 포인트가 전 첫 번째였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효능감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21대 국회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었고 좀 누구 하나 대차게 싸우고 매듭 짓고 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총선 때 그 효능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답답했던 거는 우리가 지지하니? 우리가 지지한 후보가 되고 이른바 좀 개혁이 아닌 분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야, 우리의 선택이 맞았구나. 이번 효능감을 딱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고 난 처음 열리지도 않았지만 그 22대 당선자들이 처음 선택을 한 것에서 그치. 우리가 말했던 의견이 또 반영이 되겠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라는 기대치가 또 컸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와르르 무너지니까 뭐야 이게? 왜 우리를 배신해라는 그것도 굉장히 컸다고 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당원들이 더 열받은 포인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당원들이 생각하는 건 이거죠. 우원식 의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우원식 의원이 뭐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박병석, 김진표가 보여준 그런 국회의장의 모습이 너무 질렸고 너무 싫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강력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지자들은 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가 윤석열 전 총장을 응징하는 것을 좀 보고 싶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개혁 버튼과 탄핵 버튼을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쭉 눌러줄 그런 좀 센 의장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시그널을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에게도 보냈고 여론에서도 계속 알려줬고 계속해서 당에도 요구를 했었던 것인데 그런 본인들의 민의가 본인들의 당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고 섭섭해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 지도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 이 89명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분을 찍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면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 만약에 이게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런 게 있었으면 다른 투표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 기득권 DNA가 작동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 너무 기득권화되고 보수화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김종 박사님 어떻습니까? 기득권. 근데 이제 지금 우원식 당선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 얘기할 때 국회법에 적시되어 있는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예,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했어요. 예. 국민이 요구한다면 뭐 아무리 여야 합의라고 하는 것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민의에 입각해서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운 대목들이 없는데 일단 윤 대통령이 17일 날 초선들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 여당은 정부 여당으로서 권한이 있으니 소수라고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해달라. 네, 맞아요. 이 기죽지 말라고 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나한테는 거부권이 있어. 나한테는 예산 편성권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거부권과 예산 편성권은 국회에서 아주 앞으로 굉장히 큰 험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안 했건 국민이 다수가 요구해서 국회가 통과시킨 내용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벌어질 거고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정부가 완전히 짜놓고 들어와서 그 예산을 깎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국회에서는 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좀 격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이 당원들과 지지층들의 어떤 민의들을 모아서 그런 힘들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번 선거를 보면서 당신과는 다른 결정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좀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과 된 후에는 되기 전에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원들과 국민 여론을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떤 것이 더 플러스가 되냐면 자기의 정치적 미래의 부분들이 다 결합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앞으로 재선을 하기 위해서 또는 당직을 얻기 위해서 또는 지역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누구랑 어떤 세력들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당신과 민심보다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꽤 있는데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여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22대 국회 자체가 21대 국회처럼 강력하게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또 징표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이 기득권 DNA가 다시 작동하는 거 아니냐. 21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보여줬던 어떤 자기의 보신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면 당대표도 버릴 수 있었다고 하는 설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의혹 이런 것들이 좀 강력하게 퍼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가 연상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벤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지금 벌써 88.3만 명 정도 구독자를 지금 모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저희들이 홍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10개사를 뽑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spixed@fix.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5월 말일까지고요. 10개사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6월달 한 달, 그리고 7월달 한 달 각각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고 많이 평가해보고 판매해보고자 합니다.